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30번째 칼럼, 아테네 전사의 비상식량과 한국군의 전투식량. 전쟁의 승패는 강한 전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한 전사는 체력과 정신력을 고루 갖춰야 합니다. 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영양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10년 동안 국방부 자체평가위원으로 봉사해 오면서 여러 차례 일선 부대를 방문해 병사와 장교의 식사를 고루 취식해 봤습니다. 필자가 80년대 초 전방에 근무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둔지 평시 급식의 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식단의 맛과 영양이 장병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군대의 모든 기능은 전시를 전제로 준비되고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야전 급식의 수준과 효율적인 급식 영양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전에서는 대규모 장병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깨끗한 식수, 적절한 식자재와 화력을 확보할 수 없는 제한된 작전 지역에서의 장병 급식은 비상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투식량입니다. 언젠가 모 TV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짜 사나이들의 전투식량 취식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군 구명식량과 육군 전투식량의 맞대결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식량은 단순히 장병들의 기호에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전시 소요 열량, 중량, 포장 재질, 동절기 보온 급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 군의 전투식량의 식단이 10여 종으로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150여 종이 넘는 미군의 다양한 식단에 비하면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습니다. 2500년 전 고대 아테네 전사들의 비상식량은 어땠을까요? 당시 군대의 보급 원칙은 적군의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용도의 전투식량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단 전투에 임할 때 전사 개인별로 3일치의 비상식량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양식이라고는 치즈, 올리브, 양파, 마늘이 전부였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작품에 나오는 아주 고약한 썩은 양파 냄새가 나는 배낭 이야기는 그리스 병사들의 고충을 대변해 줍니다. 단기간 내에 적을 격파해서 적진의 식량을 탈취하지 못하면 굶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적군이 들판의 곡식이나 과실나무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퇴각하는 청야 작전으로 나올 경우 식량 조달에 큰 공경을 겪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테네가 살라미스 섬으로 퇴각하면서 벌인 작전도 이런 사례입니다. 식수를 오염시켜 놓는 것도 적에게 치명적입니다. 야전에서는 급식 불가로 겪는 기아와 질병이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시 동방원정 시 인디아 근처에서 한때 숱한 병사를 아사와 전염병으로 잃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선 먹는 일도 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악천후와 최악의 환경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전천후 한국형 전투식량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인들이 먹어야 하는 식량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 아테네 전사들은 각자 3일치의 전투식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도 전투식량이 개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전투식량 식단을 좀 더 다양하게 늘리고 충분한 재고를 준비하여 유사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